안녕하세요. 가정 간에 일어나는 법률 관계, 이혼과 상속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눠드리는 황세정 변호사의 따뜻한 법 한 끼입니다. 오늘은 그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문제되는 그 채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법인회사를 운영 중이셨고요. 한 2년 정도 전에 운영이 좀 어렵게 되어서 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빌려서 그걸 이제 회사에다 집어넣고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데, 이때 빌린 이 채무가 이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 되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부의 공동 채무 조정이 되게 된다면, 아무튼 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은 줄어들게 되겠죠. 순 재산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받아야 할 그만큼 재산 분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가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재산 분할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긴 합니다. 먼저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어찌됐건 가정의 공동 생활을 유지, 경제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생활을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 채무도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 과연 인정이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관련된 판례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상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주된 수입원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채무이고, 배우자가 또한 이를 알고 용인하는 그런 채무였다면 부부 공동 채무가 될 수 있다. 일단 포함을 시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공동 재산을 감소시킨 기여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뭐 사업상 투자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게 만약에 잘 성공했으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대박난 그거를 분할해서 배제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을 때도 그렇다면 그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성공했을 때도 그 과실도 이제 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런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쟁점으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에 돈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차량 이런 것들을 바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별도의 권리 의무 주체, 사람처럼 취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법인 명의의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거 자체가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뭐 상장 주식이라면 뭐 시가 상당의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될 테고,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이제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뭐 개인 자영업을 운영한다든지 매출이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게 어떻게 이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역시 이제 법원이 감정 절차를 통해서 고정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뭐 매출액이 올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들 다투시는 부분도 이제 배우자의 카드빚, 이제 이럴 수, 남편 입장에서는 뭐 월급을 잘 줬는데 아내가 카드빚이 많다, 이걸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같이 포함시켜서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배제를 시키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아내가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꽤 장기간 이상 다른 데 썼다, 뭐 유흥으로 탕진을 했다, 도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주장하고, 또 상대방한테 그거에 대해서 성명하도록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배제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정리해 드리자면, 혼인 생활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 놓은 재산들은 어찌됐건 명의에 불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가 다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혼인 기간이 뭐 1년, 2년 혹은 뭐 이제 3년 이내로 짧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5년, 7년, 10년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테이블 자체에는 그 자산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장할 수 있죠.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만큼 감소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서 이제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내 몰래 뭐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뭐 몇 억씩 들어간 그 비용이 뭐 생활비로 쓴 게 아니다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입증을 한다면 남편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아내가 가져갈 금액을 더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소송 과정에서는 내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는 어떤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